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이러한 주요 정책, 또 중장기 계획,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산업안전, 보건 업무, 또 나가서 주요 정책, 산재 예방, 산재를 갖다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갖다가 가져갈 때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이제 심의에 붙이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의해 주세요 하고 누가 이를 갖다 보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서 여기 보험사업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바로 여기 기능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회는요 반드시 두어야 될 must가 있겠고 둘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can. 그런데 여기서 둘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왜냐하면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심의를 갖다 보조하는 관점. 바로 여기 이 전문위원회는 이를 갖다가 보조하는 입장인데 그 중에서 must를 우리가 좀 맞춰야 돼요. 반드시 둬야 되는 것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재해보상 전문, 그러니까 소위 보험 요양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must 되는 거. 산업재해보상 보험 요양전문위원회, 이건 반드시 둬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산업안전,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전문위원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둔다, must다 하는 걸 꼭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령에서 규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위원회 위원장은 명을 받아가지고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 전문위원회도 있겠고 또 여기 요양 전문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여기 산업안전보건 전문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요거는 말 그대로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요양급여 같은 경우 요양급여, 그렇죠? 또 요양에 대한 기준, 요양관리 그런 걸 갖다 할 때 가져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또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가 하는 것은 산업안전 주요 정책 개선, 우리가 산업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개선 이런 걸 할 때 거기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여기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구성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하는 거냐? 2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 비상임입니다. 비상임. 그래서 거기 이제 구성하는 자체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must에 해당하는 거 두 가지만 보도록 해봅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업무 담당하는 4급 이상 전문 일반 그 공무원에서 할 수 있겠고 총연합단체의 노동조합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또는 산업의학 전문 과목별에서 전문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 하는 것이고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역시 똑같이 구성할 때 역시 앞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는 4급 이상 일반 공무원 또 역시 단체가 총연합단체가 추천한 사람 또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굳이 얘기할 거 없겠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또 누굴 둘 수 있냐면 여기 안에는 조사연구위원을 갖다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필요한 분야별로 2명 이내에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사항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가 앞에 이제
목적에 관련된 총칙 제1장에 대한 걸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2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단에 대해서 가져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근로복지공단 볼 수 있겠죠. 그냥 편하게 여기서 할 때 공단이라고 줄여 쓰겠습니다. 여기는 앞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있냐?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 그 산업 재보상보험에 대해서 이 보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 업무를 갖다가 누가 관장하는 것이죠? 원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즉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그 보험 사업, 소위 우리가 줄여서 이거 갖다가 이제 보험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사업을 갖다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 자체를 얘들보다는 이렇게 이루어진 전문가한테 준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그때 그걸 위해서 공단을 두게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 이 업무를 갖다가, 보험 업무를 갖다가 고용노동부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그래서 공단을 갖다가 가져갈 때 이걸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죠. 이건 공단은 반드시 must, 소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립된 이 공단은 성격 자체가 바로 뭐냐면 법인이죠. 법인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공단에서 이 법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것 외에는, 자, 이 자체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규정 외에는 만약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민법상에, 자, 어디 걸 가면 재단법인 걸 갖다가 기준점을 삼는구나. 무슨 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법인이기 때문에 가서 이들은 출연 재산을 근거로 해서 뭐가 돼야 되겠죠? 등기가 돼야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다가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럼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그 소진 정관으로 정화되어 있겠고, 분사무소는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관이란 건 여러분 잘 알죠? 뭐 목적, 명칭, 주사무소, 분사무소에 관한 임직원, 이사회, 또 사업에 관한 사항, 또 예산, 결산, 자산 회계, 또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내부 규정, 재정 폐지, 공고 방법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건 이 정관이 있다면 이 공단은 성립할 때 당연히 여기는 정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정관은 나중에 여기 있는 고용노동 업무를 갖다 하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 인가받도록 돼 있다 볼 수 있겠죠. 변경한 때도 인가받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보험 사무 중에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위탁한다는데, 그럼 그 사무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무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8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면 거기가 12가지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쓰면 보험가입자, 수급자에 관한 기록, 관리, 유지해야 되겠죠. 공단이 사는 거죠. 그래서 보험가입자, 수급자에 관한 기록, 관리, 유지. 이에 대한 보험에 대한 그 기록, 그러니까 결국 기록, 어쨌든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보험료 또 징수금을 징수해야 되겠죠.